여러분, 검사를 많이 받으면 더 안심이 되시나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해보자. 요즘은 다들 종합검사 한다더라. 이런 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검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환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약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백세 하루보약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이야기는 검사 때문에 환자가 되어버린 73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동네 뒷산도 천천히 오르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암 정밀검사 한 번씩 해. 미리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막연히 불안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사 결과 숫자가 조금 높다고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확인 차원에서 CT도 찍어보고 MRI도 해보겠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우셨겠죠. 혹시 암이면 어쩌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검사에서 검사로 또 다음 검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조직 검사까지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출혈이 생겨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한 암은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입니다. 몸은 다치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제 환자 같습니다. 자꾸 내 몸이 무서워요.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병이 없었는데 환자가 되어버린 과정입니다. 이분을 아프게 만든 건 병이 아니라 검사와 불안이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왜 조심해야 할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 정상인데도 이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위양성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상인데 검사 기계가 이상하다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장기 모양도 바뀌고 수치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계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분이 잘 먹고 잘 걷고 잘 지내는지 그저 숫자를 보고 딱 잘라 말합니다. 정상? 비정상? 셋째, 고령에서는 검사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조영제, 마취, 삽입시술 70대 몸은 젊은 때와 다릅니다. 부작용, 출혈,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확인만 하자던 검사 때문에 입원하고 시술을 받고 삶의 자신감을 잃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병을 찾으려고 사는 걸까? 아니면 잘 살기 위해 검사를 하는 걸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검사는 필요합니다.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안 때문에 받는 검사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검사는 몸과 마음 모두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 높다 모양이 약간 다르다 이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인터넷을 뒤지고 다음 검사 날짜만 기다리며 걱정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장기의 모양이 변하고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전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의학은 숫자를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숫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드시고, 잘 걷고, 잘 주무시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잠깐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검사를 내가 주도하고 있나? 아니면 검사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나? 만약 두 번째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전환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줄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검사보다 삶의 질을 먼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검사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과지를 손에 들고 있는데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숫자를 보면서 계속 인터넷을 찾아보고 나 큰 병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70대 이후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검진받고 나서부터 더 아픈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멀쩡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70대 이후의 몸은 이미 젊은 날의 기준으로는 정상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은 줄어들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장기 모양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계는 단지 숫자와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 범위 바뀝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의사가 말을 아끼면 더 무섭습니다. 뭐가 좀 보이긴 하는데요. 지켜보시죠. 혹시 모르니까 더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머릿속은 이미 암, 수술, 입원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때부터 몸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전부 병처럼 느껴집니다. 평소에도 있던 두통이 혹시 뇌, 걷다가 숨이 차면 혹시 심장, 체중이 조금 줄면 혹시 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염려증은 겁쟁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 있고 가족 걱정이 많은 분일수록 더 잘 생깁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혹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모르는 큰 병이 숨어 있으면 어떡하나. 이 혹시라는 두 글자가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더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몸이 더 나빠진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몸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는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안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뒤처질까봐 받는 검사입니다. 여기에 위양성이라는 함정까지 더해집니다. 위양성은 정상인데도 이상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즉, 몸은 멀쩡한데 결과표에서만 비정상이 되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정상이 찍힌 순간 머릿속에서 내 인생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 나는 환자다. 이 순간부터 식탁의 맛이 변하고 걸음걸이가 변하고 표정이 변합니다.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수치 하나가 인생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70대의 몸은 검사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조영제, 마취, 내시경, 조직검사, 시술, 젊을 때는 아무 일 없던 과정도 고령에서는 출혈, 어지럼, 탈수, 부정맥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확인만 해보자던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된 검사가 며칠 입원과 약 복용, 그리고 그 이후 평생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이후의 검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병을 놓칠까봐 겁내기보다 검사 때문에 잃을 수 있는 것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때문에 오히려 불안을 얻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검사가 끝나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새로운 검사를 또 예약하고 병원을 다녀온 날이면 괜히 더 아픈 느낌이 들고 밤에 누우면 결과만 떠오르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미 신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내 몸이 정말 아파서 검사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 검사하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낸 신호로 받는 검사는 대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만든 불안으로 받는 검사는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수많은 일을 겪고 이겨내고 가족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몸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입니다. 나이에 맞게 달라진 몸을 젊은 날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기계의 숫자가 여러분 인생의 성적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환자가 되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살아가기 위해 내 몸을 보살피는 사람이다. 이 마음만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표정, 걸음걸이, 밥맛, 그리고 웃음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불안이 검사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숫자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수치가 정상이면 건강, 벗어나면 병이다. 그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숫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종이에 적힌 그 두세 자리 숫자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장기 모양이 바뀝니다. 신장도 작아지고 간의 탄력도 줄고 뼈의 밀도도 낮아지고 근육량도 빠집니다. 혈액 속 수치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런데 기계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분은 오늘도 밥을 맛있게 드셨는가? 손주와 함께 산책을 다녀오셨는가? 웃을 힘과 의욕이 있는가? 기계는 여러분의 삶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숫자와 그림만 보고 판정합니다. 정상, 경계, 이상. 그러다 보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갑자기 이상, 소견자가 되고 관리 대상자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중심이 바뀝니다. 여행 계획보다 병원 예약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생활 계획보다 재검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숫자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진짜 검사 결과입니다. 잘 먹고, 잘 걷고, 잘 자고,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혈당이 약간 흔들려도 표정이 밝고 일상이 유지된다면 그것이 몸이 보내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검사입니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광고 패키지형 암 종합 검사 전신 CT, 전신 MRI, 경추요추, MRI 남용 갑상선 초음파의 남용 PSA 전립선 검사의 무분별한 시행 권고 주기보다 잦은 위대장 내시경, 연 2회 이상 종합검진 패키지. 먼저 암 종합 패키지 검사는 마치 한 번에 모든 병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처럼 포장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양성과 과잉 진단을 크게 늘립니다. 몸은 멀쩡한데 결과지에 표시된 작은 숫자 하나 때문에 사람이 평생 환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신 CT와 전신 MRI도 비슷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싹 확인합시다. 멋있게 들리지만 이 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낭종, 결절, 퇴행성 변화들이 의심소견이라는 이름으로 적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검사입니다. 조직검사, 내시경, 시술이 이어집니다. 또한 CT는 방사선 노출의 문제도 있습니다. 70대 몸은 이미 여러 차례 촬영을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반복 촬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결절은 6070대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과 함께 추가 검사와 반복 추적이 이어집니다. PSA 전립선 검사 역시 남용되는 대표적 예입니다.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모두 암인 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 염증에 따라 일시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하나 때문에 조직 검사까지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대장 내시경입니다. 물론 필요한 분에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된 주기보다 자주 반복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검사 준비 과정의 탈수, 전해질 불균형 고령에서의 마취 부작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잉 검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양성이 늘어난다. 둘째, 추가 검사로 이어진다. 셋째, 불안이 커진다. 넷째,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다. 다섯째, 비용 부담이 커진다. 물론 모든 의사가 이런 검사를 무분별하게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와 문화 자체가 검사를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많이 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사람이 자신을 환자로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검사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선택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검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하고 묻고 싶으시죠? 아닙니다. 검사는 필요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습니다. 다만 아무 설명 없이 습관처럼 불안 때문에 받는 검사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사보다 먼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만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불안으로 검사하지 말고 증상으로 검사하십시오.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의사에게 이 세 가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 검사가 제 수명을 실제로 늘려줍니까? 단순히 숫자만 예쁘게 만드는 검사인지 아니면 실제로 삶과 생존에 의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만 낮춰놓고 정작 삶은 더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 꼭 해야 합니까? 조금 지켜봐도 됩니까? 70대 이후의 몸은 하루, 한 달 사이에도 상태가 변합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감기만으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검사로 달려가기보다 생활 습관과 경과를 보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이 검사의 이익과 위험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이익만 듣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조영제 부작용, 출혈, 감염, 마취 위험, 방사선 피폭, 이후 추가 검사 가능성까지 함께 들어야 진짜 선택이 됩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고도 마음이 무겁다면
그 검사는 지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는 주인공입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이지 여러분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시죠라는 말 한마디로 검사실로 끌려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권리는 당연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숫자로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성적, 월급, 체중, 혈압, 혈당. 그래서 숫자가 좋으면 마음이 편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70대를 지나면서 건강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70대 이후에 진짜 건강 기준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가? 나는 혼자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씻을 수 있는가? 나는 동네를 천천히라도 걷고 있는가? 나는 밤에 잠을 어느 정도는 자고 있는가? 나는 대화를 나누고 웃고 화도 낼 힘이 있는가? 이 5가지가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약간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이라기보다 시간이 남긴 흔적입니다. 손주가 성장하며 키가 크는 변화가 자연스럽듯 어른이 나이를 먹으며 몸이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나는 비정상이다. 나는 환자다라고 믿는 순간 기운이 빠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실제 건강도 빠르게 나빠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어떨까요? 지금의 나는 70대의 정상이다. 다만 젊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그 순간 수치에 매달리는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검사 결과표보다 거울 속 표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수치 그래프보다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건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표는 숫자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혼자서 이동이 가능한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지, 즐거움과 관심사가 남아있는지. 이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준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혈당 몇, 혈압 몇이냐보다 오늘 웃었느냐, 걸었느냐, 누군가와 이야기했느냐를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수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살아온 시간과 경험, 관계와 추억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과잉 검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검사가 필요할 때는 담담하게 받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용기 있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건강은 병원 중심에서 다시 여러분 삶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병을 놓치면 어쩌죠? 괜히 검사를 미루다가 더 커지면 어떡합니까? 이 질문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 역시 상담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검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하기 건강을 해왔습니다. 검사 더하기, 약 더하기, 병원 방문 더하기, 걱정 더하기. 그러나 70대 이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덜어내는 건강을 시작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검사 덜어내고, 과한 걱정 덜어내고, 남과 비교하는 습관 덜어내고, 인터넷 검색으로 스스로 검주는 행동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까요? 햇볕 쬐며 걷는 시간, 따뜻한 밥 한 끼를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내 몸의 소리를 조용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의 면역력이고 약이고 치료입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이 있습니다. 모든 증상이 큰 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은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와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고 치아 상태 때문에 음식 종류가 제한되고 약을 오래 복용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기운이 없다, 머리가 멍하다, 다리에 힘이 없다, 불면이 심해졌다, 쉽게 우울해진다. 이 신호를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큰 병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검사를 더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 결핍, 전해질 부족,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흘리는 활동을 많이 하거나 여름철에 입맛이 떨어졌던 분들, 이뇨제나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은 미네랄이 쉽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의 초점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디가 고장났나? 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가? 검사는 고장을 찾는 도구입니다. 반면 생활습관과 영양은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남은 문제가 있을 때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검사는 지나치게 많아지고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루입니다. 오늘 밥을 맛있게 드셨는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셨는지, 햇볕 아래에서 바람을 느껴보셨는지, 잠자리에 들 때 그래도 오늘 잘 살았다 하고 살짝 미소가 지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검사는 삶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 삶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첫째, 검사와 치료의 문지기 게이트키퍼가 되십시오. 권유를 받으면 예의 있게 묻고 따져보고 이해한 뒤에 결정하십시오. 불안 때문에 끌려가는 검사는 이제 그만 두셔도 됩니다. 둘째, 영양과 생활 습관을 채우는 정원사 가더너가 되십시오. 잠, 식사, 햇빛, 운동, 대화, 취미를 가꾸십시오. 몸은 우리가 주는 습관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검사가 정말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가? 그렇다면 받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환자로 불리기 위해 살아온 분들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지키고 세월을 견디고 사랑을 나눠오신 존중받아 마땅한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수치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검사 결과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 걸음걸이, 목소리, 웃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내답게 살아가겠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더 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조용히 응원합니다. 100세 하루보약이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